10월 12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제큐몬티님, 옥구현아님, 골든반님, 도도왕비님, 천지인님, 영준님, 네, 그리고 형주맘님, 염자님, 덕소부자님, 이른아침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주님, 한사발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정한님, 정직한 기술님, 마이유님, 찬찬찬이님, 원태호님, 백만부자님, 별이님, 바다님, 어서오세요. 로사님, 대제이비제이님, 어서오시고요. 네, 긍정의 힘님, 네, 상상 이상으로님, 신현옥님, 여종성님, 어서오세요. 윤영숙님, 문영민님, 김진기님, 짱순이님, 도채호님, 반갑습니다. 김혜자님, 단풍이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어서 오시고요. 우W님, 설거지 빨리 하고 오세요. 부자 이글루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오너노님, 그리고 부자 마더님, ABS 989님, 별룬사님, 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왜 슬펐어요? 네, 어제도 주가 오르지 않았나? 네. 어제도 계좌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졸졸졸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망토님, 미소돔님 어서 오세요. 네. 대박성경님, 에스더 진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만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잘 올랐어요. 근데 오늘 시장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방송 제목을 우리가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회복이 빨라요. 네. 밤토리님 어서 오세요. 좋은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이닉스지. 그죠? 네. 솔직히 말해서 하이닉스를 네, 추천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올 연초 이럴 때 여기 8만 원대 이런 추천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암만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다 2차 전지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연초 시점에서 2차 전지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내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매수가 들어갈 때 얼마큼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죠? 왜? 긴가민가 하거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더 사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더 사고요. 마지막 피날레가 됐을 때 엄청나게 왕창 들어갑니다. 빚내서. 왜냐면 이때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해가지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빌려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영끌 투자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작살이 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조금 사고 뭐 조금 사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건 없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뭐 85,000원, 87,000원 뭐 이런 데서 매수했다 치더라도 지금 12만 원대니까 수익률이 제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게 되시면 오늘 같은 날 계좌 움직임 좋잖아요. 그죠? 네. 어제도 괜찮았죠. 어제도 나쁘지 않았고요. 뭐 최근 들어서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뭐 지수가 빠지든가 말든가. 사실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편안했죠. 네. 삼성전자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은 금방 회복돼요. 왜 금방 회복되냐? 또 낙폭 자체도 시장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코스피 시장은 이만큼 떨어진 상태예요.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 요만큼 올려놓은 거거든요. 아직 2,500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2,500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선을 딱 그어놓고 보시면 우리가 선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500포인트에 선을 딱 그어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지지라인. 네.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2022년도에 형성된 저점 라인대를 지켜주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기 바닥 라인이고요. 여기서부터 돌파, 상승으로 전환돼서 지금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 그 다음에 지금 지지선 한번 받아주고요,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는 뭐냐면, 언더슈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더슈팅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언더슈팅 개념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야 돼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서 계속 밀고 내려가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2,500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서 2,400 깨고 내려간다. 뭐 2,350, 2,300 막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언더슈팅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지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지라인대가 빵빵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경기 침체니 뭐 주가 더 빠질 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뭐를 가지고 나는 이 기준을 잡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요.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유가가 올라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뭐 금리가 올라가요 뭐 이런 거 뭐 금리가 7% 간대요 뭐 8% 간대요 이거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금리 이거 안 돼요. 네. 7% 8%는 고사하고 6%도 못 넘어갑니다. 네. 이거 넘어가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선 뭐가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시장에 정말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에 정말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재가 있느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지수 관련 종목군들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구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소부장 쪽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동차 갖고 계셔야 돼요. 사야 돼요. 부품주 사야 됩니다. 이걸 갖고 있으셔야지 돼요. 왜냐면요.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시장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가 돼요? 누가 시장 끌고 올라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갖고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돼? 시, 시총 상위잖아요. 시총 상위. 지수 연동 종목. 그죠? 왜?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서 얘네가 딸려 올라가든 얘네가 올라가서 시장이 딸려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얘네가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던 거,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특강하지만 지난번 특강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거, 그게 뭐예요?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 걔네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손실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손실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변동성이 작았다는 이야기죠. 왜? 시장 자체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동안 수익 난 게 빠져가지고 짜증나 이전 정도지 그잖아요. 이만큼 올라온 게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짜증날 뿐이지 뭐 여기서 손실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연초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빠져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도요. 올 연초에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2월 달 지수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2월 달 수준 대비해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더 낫잖아요. 네. 2월보다 낫지 않아요? 더 좋잖아요. 2월보다 더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제대로 된 좋은 주식을 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까지 안녕하신 거는 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주식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뭐 시장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대박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99.9%가 뭐라 그랬어요? 초단타 매매야. 네? 단타 매매라고요. 단타 매매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테마 붙여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수익 나고 뭐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갑자기 뭐 10배, 20배 나온 주식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 수익 나는 종목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시장은 이만큼 떨어졌지만 계좌 만약에 시장이 한 5% 떨어졌다 이거야. 근데 계좌는 한 4% 정도 떨어졌어. 또는 5%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오면서 한 2, 3% 땡겨줘 가지고 마이너스 3%가 돼 버렸어. 이렇게 되면 시장보다 낫잖아요. 시장이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는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 방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라갈 땐 더 좋아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예요? 시장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장은 더 올라갈 거다. 시장은 더 올라갈 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시총 상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시총 상위가. 대형주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응? 배터리, 그 다음에 양극재 뭐 그쪽 뭐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잖아. 고점 대비 50%씩 빠졌잖아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안 빠지죠. 원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지니까요. 많이 빠졌어요. 2, 30% 빠지는 것도 있고 뭐 3, 40%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덜 빠지는 것도 누가 있어? 삼성전자 50%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삼성전자. 8월 달 여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얼마 빠졌어요? 73,000원에서 지금 69,000원이네. 뭐 빠진 게 뭐 있어 이거? 없죠. 하이닉스 빠진 거 뭐 있어요? 없죠. 현대차 빠진 거 뭐 있어요? 8월 달부터. 없죠? 없어. 네, 20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 18만 9천 원 이런 나오는데 없어. 없다고. 기아차 빠진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에코프로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 이게 적은 수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네. 여기 120만 원이야. 120만 원. 여기는 150만 원. 130만 원 이런 데인데 지금 80만 원대. 장중에 70만 원 깨졌었잖아. 에코프로벤 마찬가지고요. LNF.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100% 먹고 팔았을 때 얼마나 이게 네, 더 갈 건데 왜 파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셨잖아요. 얼마나 잘 팔았어요? 얼마나 잘 팔았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덜 떨어졌어요. 좀 덜 빠졌지. 뭐 이거 뭐 빠져도 한 60%, 한 40% 정도 빠졌나요? 네. 40%도 안 빠진 것 같은데 60만 원대에서 70만 원 빠졌다 치면 한 40% 빠진 것 같은데.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얘네들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요, 뭐 나중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거는 뭐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번 조정에서 많이 탈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탈락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탈락을 했느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탈락을 했어요. 자, 비투, 영끌, 지금 뭐 신용 안 되는데요. 뭐 이 신용 안 된다고 해서 돈 못 끌어올 때 아니잖아요. 뭐 담보대출 받든 뭐 뭘 해가지고 돈을 막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 신용 잔고가 20조 원이었잖아.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장을 실제로 방어한 애들은 누구예요? 걔네들이요. 그냥 시총 상위에 있었던 걔네들이요. 근데 얘네들 보면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쪽 밀리게 되면서 이쪽으로 채워오고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예요? 엔터주가 될 것 같았지만 아니죠. 누가 들어와요? 자동차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금융주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누가 올라왔어요? 원래 반도체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배터리 관련이나 2차 전지 쪽이 더 빠지게 된다면 얘네들은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 물량을 누가 갖고 갔어요? 얘네가 다 갖고 갔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자, 2차 전지 계속 얘기해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들었던 이야기야.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있잖아요. 얘네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도주 섹터는 지금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있고 반도체.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요. 자동차 쪽으로 조금 갔어요. 얘네는 많이 안 갔어. 왜냐면 테마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테마주. 중간에 테마가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전도체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쪽 테마로도만 가고 바이오 테마도 잠깐도 가고 뭐 단가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막 분산되기도 하고 그냥 털려가지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어차피 작은 부분들이에요. 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신용 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신용을 털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원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용을 7천 원 썼어. 그리고 1억을 샀다? 1억을 샀어요. 마이너스 40%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금 다 날라가고요. 빌린 돈 7천에서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 6천만 원 대출한 거 남았으니까 그걸로 주식 살래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증권사애들이 그렇게 어이구 그래요? 마이너스 1천만 원밖에 안 까졌으니까 6천만 원 남은 걸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세요. 천만에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다 뺏어갑니다. 이 본전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세력이 아니라 그냥 흩어지는 거,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나마 손절매도 먼저 치는 사람이거나 돈 조금 남은 사람들이 팔아먹고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신용에서 반대매매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반대매매가 10월 달에 일평균 3천억씩 나온대요. 하루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최고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반대매매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A씨 절대 주식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떠난단 말이지. 참 우리한테는 그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냥 은근슬쩍 슬금슬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신압으로 그냥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야지만이 수급의 이동이 옆으로 막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급작스럽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들 돈이 공중분해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지.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에서 피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급등도 따라가고 막 뭐가 뭐 주도주니 주도주라는 것은요.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죠? 주도주.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 이것이 주도주야. 응? 신용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반대매매 이걸 마진콜이라고 그럽니다. 오이 고객님 돈이 부족한데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전화가 왔어. 돈 더 넣으셔야 되는데요? 내가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 너한테 돈을 빌렸겠냐?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 너한테 애당초 돈을 안 빌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돈 넣으실 돈 더 없으시면 내일 반대매매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가주세요. 요즘에 그 유행이라면서 나가주세요. 네, 쫓겨나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조금씩 사용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신용 이자가 몇 프로요? 지금 10% 이상 나오잖아요. 이럴 거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자를 10%씩 주면서 여러분들이 신용 써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레버리지를 와장창 건다고 치더라도 이거 신용도 담보 없으면 안 잡아줘요. 이 증권시장에서 신용은 뭐예요? 내 주식을 담보로 받는 거잖아. 이 주담대출이잖아요. 주식담보대출. 그거야, 그거. 이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0% 정도 돈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1억을 돌리려면 4천만 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카팅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왜?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럼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1억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만약 20%만 빠지고 2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 4천만 원에서 50%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점점 급등되면 손이 가고 테마주로 손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은 받죠. 주식은 받아요. 받는데 여러분 매도가 나올 때 왜 주가는 떨어질까? 뭐 매도가 나오면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그 강의 안 들으셔서 그래요. 이거 기초 강의에 보면 다 있거든요. 우리 호가창 매매하는 거 그런 보시면은 다 들어 있어요. 자,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도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건 제로섬이잖아요. 그죠? 제로섬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사는 놈이 있으면 파는 놈이 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고 왜 주가가 내려가요? 라는 식으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매도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도. 자, 매도가 나와요. 매도가 나오면 시장에 일단은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매도가 되려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겠지. 그죠? 매수가 있어야 매도가 될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가격 10,000원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9,000원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에는 매수하는 사람이 없지만 9,000원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물량을 던져요. 나는 팔아야 되겠다. 에이, 10,000원 말고 9,000원에 팔자. 이 9,000원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다 소진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8,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여기다 던져요. 그럼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즉,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면 주가를 밑에 쪽에 대놓은 것들이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매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싸게 샀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싸게 샀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가격대에 뭐 공매도를 쳐놓은 놈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냥 나는 뭐 이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그냥 대놓고 예약해놨던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예요. 이 매수는 반대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식입니다.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야. 나 이 가격에 안 팔 거야. 그럼 좀 더 주고 사겠다 이거지.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야.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겠죠. 대신에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차 전지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되겠다. 3년 동안 계속 살 거다. 나는 집 팔아서 계속 살 거다. 뭐 계속 보유할 거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주는 거야. 네. 이런 사람이 사주는 거예요. 변동성 보이는 거는 지들 맘이고요. 보통 그렇게 큰 변동성 보이는 거는 대체적으로 잡주 아닙니까? 개별주. 네, 자기만의 어떤 개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뭐, 그럴 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특강이 진짜 특강. 이제 특강 하잖아요. 다음 주에. 특강 하는 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 특강 한단 말이에요. 특강. 이번에 특강 하니까.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문자를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일주일. 네. 일주일 동안 또 이거 특강 들으시면서 이번에 특강이 정말 중요한 게 제 특강은 안 중요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시기를 딱 보고서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9월 달에 특강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특강 안 하겠다. 저는 어떻게 하겠다? 10월 달에 하겠다. 왜 10월 달에 하겠다? 왜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지금 이 배당주를 사야 될 바로 그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월 말까지. 이게 조금 더 빠른 시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특강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저는 2차 전지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거나 그런 부분 하나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특강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야, 이거는 진짜 유튜브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특강합니다. 네, 특강 10월 17일 바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열심히 네, 절찬리에 뭐 하고 있어요?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 11만 원이에요.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2달 전부터 얘기했죠. 나 배당 특강 10월 달에 할 거니까 적금 들으라고 했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당을 확실하게 깨우치게 될 겁니다. 배당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배당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배당주라고 하고 그냥 막 사는데 실제로 그렇게 배당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웃기지. 예전에 그 삼성전자 그 생각나는 거야. 삼성전자 특별 배당 받겠다고 1월 달에 주식 사고 막 이런 분도 있었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특강 정말 필요합니다. 배당 투자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 특강 한 번이면은 그냥 끝이 날 겁니다. 배당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배당을 더 많이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종목들 고르시면 힘드실까봐 네 고배당 종목들 아주 그냥 폭넓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네 강의는 아마 특강 요즘에는 4강씩 다들 안 하시죠? 저는 항상 4번 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17일부터 23일까지는 뭘 하느냐 VIP 서비스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네,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추천주 문자 당연히 받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참여 가능하시고요. 녹화 방송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뭐 연장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성투사 너무 좋아가지고 또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128만 원만 내시면 3개월 전환이 되고요. 나중에 저거 되실 때는 139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 가격으로 계속 여러분들 연장이 평생도록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야 그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데도 댓글도 쓰시고 추천 좀 누르시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특강 하니까 혹시라도 뭐 내가 이번에 연말 시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배당주를 공략을 해서 사십시오. 특강 시간은 이번에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특강이 조금 빡세가지고 공부하기 겁나요. 뭐 가입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지난번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이 사실 특강이라는 것은요,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거야.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내가 소화할 수, 뭐 그렇잖아요. 뭐 수학책 한 권을 한 시간 안에 뛸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네, 설명하고자 하니까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손해일 건 한 개도 없어. 그죠? 네. 손해볼 거 한 개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들어놓고 소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네, 편안한 투자가 나올 겁니다. 지난 특강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죠, 아마. 기억은 안 나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을 거예요. 저는 특강을 자주 하진 않을 겁니다. 뭔가 전환점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회가 생길 때, 그럴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만 특강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번 특강 하고 나면 내년 2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강을 뭐 아예 다음에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 안 돼. 왜냐면 이번에는 배당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요. 지금 여기 특강 내용에는 안 들어있지만 여기 같이 녹여서 얘기할 것이 바로 연말 연시 대응 전략이 같이 포함될 겁니다. 연말 연시 대응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은요.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과 연말 랠리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 같이 나와요. 배당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게 되시면 포트폴리오 구축이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종목 진단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뭘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송을 통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네, 여러분들에게 뭐 안 중요했던 특강은 없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더 중요한 특강이 될 거예요. 가격도 일부러 11만 원으로 잡았어요. 더 높이지 않고요. 네. 뭐 가격 높여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냥 가격 네, 부담되지 않으면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뭐 사실 이것도 사실 뭐 부담될 것도 없다. 그죠? 11만 원 정도는 부담될 거 없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영상 좀 잘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영상. 그 요즘에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는 거 쇼츠랑 이런 거 보시죠. 이게 뭐 제가 이거 하잖아요. 이거 프로그램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씩 해요. 그다음에 요거 강의 듣는 게 5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그 쇼츠나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그 커뮤니티 그림들 이런 거 만드는 데만 100만 원 넘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이 특강은요. 정말 뭐 금액으로 칠 만한 부분은 아니죠. 그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요. 네, 연말 전에는 꼭 들어주시면 지금 아주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 완전 좋은 시기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라고요. 녹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건 모르겠고요. 네, 비싼 프로그램 썼습니다. 네, 외국 거 가져다가 달러로 계산했어요. 달러로 결제했단 말이야. 그래서 달러로 결제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유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캡처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PPT로요,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다 자료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고 되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이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용을 보고, 이랬었지, 저랬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건져가시기 굉장히 많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11만 원 가지고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제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여러분 어도비 그거 알죠? 어도비에 보면 포토샵하고 뭐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에픽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터, 뭐 애니메이터,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쭉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유료거든요, 유료. 근데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를 쓰면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워낙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하거든. 네.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뭐 되는데, 이거를 결제해 놓으니까 너무 편해.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1년에 한 70만 원 좀 되는 것 같아요. 비싸. 근데 이런 것들도 70만 원 넘는구나. 한 80만 원 좀 되네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영상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많은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 많은 걸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방송에서 뭐 이렇게 저는 자극적인 거 안 하잖아요. 뭐 이 주식을 꼭 사야 한다느니 뭐 그런 거 아니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뭐만 말씀드리냐면 길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AI 반도체에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지난 특강이 아니지. 7월 22일, 20 며칠, 7월 달에 했었던 강연에 오신 분들 계시죠? 강연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그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강연에 갔다 와서, 아유, 성투사 저 잘생긴 얼굴을 실물로 보니 너무 감동이구나.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강연에 뭔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난 강연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 AI야, AI. 우리가 왜 AI, 특히 이 반도체 쪽으로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지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이 AI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방향에 대해서만. 왜냐면 주식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그냥 잘하면 버티는 거고, 네, 잘하면 버티는 거고 테마주가 걸리면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종목은 떨어져요. 게다가 마이너스 나는 게 당연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엊그저께 기분이 더럽게 나빴잖아요, 무방할 때. 아이 진짜 아잉나 막. 네, 이거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주가도 이거 또, 뭐,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냥, 에이, 짜증나 막, 네. 뭐 이래 막,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더러워. 기분이 더러워. 기분이 더럽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틀 올라왔어요. 이틀. 어제 오늘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기분 나빴던 그 억울했던 애들이 다 올라왔죠. 마이너스 나온 거 거의 대부분 다 회복했죠. 물론 이 정도요. 더 많이 회복해야죠. 더 많이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뭔가 시장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막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가 바닥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인간 지표인 거예요. 네? 전문가들도 막 그럴 때 되면은 네, 기분 나빠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왜? 주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가 당장 내일부터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 기분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기분이 아이 좋아요. 네. 오늘 봐. 오늘 너무 좋잖아. 그죠? 오늘 너무 신나잖아요. 즐겁잖아. 오늘 어제도 좋았잖아요. 오늘도 좋았잖아요. 신나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적어도 한 3%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올라갔겠지만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니까? 회복이 더 빠르고 있다고요. 왜?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걔네들이 움직여준 거지. 아닌 분들은 지금 뭐 이상한 거예요. 해바라기님은 가정 방문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주소 찍어봐요. 가정 방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 정상에서 만나요. 지리산 천왕봉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네 계좌 들고 오세요. 그 천왕봉 여기 전화가 잘 안 터지는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네 극기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뭐 내일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내일 주말이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 양봉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죠? 추세가 반등을 가고 있다는 거지.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콩땅님은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아니 근데
포트폴리오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더 적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대로 구축이 다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우리 포트폴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포트폴리오만 딱 보면은 3% 정도 나오던데. 네. 그래요.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같이 섞여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비중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네. 근데 뭐 어쨌건 좋아요. 지금 수익이 나는 많이 안 나와요. 나는 손실이 나왔어요. 나는 그냥 그래요. 막 이런 분들.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좋아요. 네. 그런 분들도 어떻게 희망을 가지면 되겠느냐? 장이 올라가면 됩니다. 네. 장이 올라가면 됩니다. 자, 가지치기 할 게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종목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됐지. 네. 건설도 이제는 실적 좋아지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요.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나른다고 되어 있어요.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나른다. 자, 상승장이 오면 정말 진짜 못 갈 것 같은 그 개똥 같은 주식들도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버릴 게 없어 보인다. 나는 이 주식들 정말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 올라가면 당연히 해소가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지수가 내려갈 때 계좌가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내 종목들이 조금 취약한 종목들은 더 내려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약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왜냐면 지금은 뭐라고요? 2500 아래쪽에서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잖아요. 2500 넘어가면서 2550까지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나올 거다? 이제 10월 중반부터 나올 거다. 10월 중반부터는 왜 내가 좋게 또 생각하고 있느냐? 재료가 지금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재료 중에 딱 하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28 분쟁?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지구 묶어놓고서 완전 공습 때리고 난리가 아니더만요. 네. 이 전쟁은 사실, 네. 뭐 더 크게 번지는, 뭐 사실 뭐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뭐 이렇게 뭐 나온다 어쩐다 뭐 얘기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뭐 기름이 나온 나라도 아니고 그죠? 그냥 네, 약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분쟁, 그다음에 주변 국가의 어떤 그 참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사실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지금 결국 하는 말은 뭐예요? 그 가자 지구에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근데 가둬놓고서 막 그냥 민간인이고 뭐고 간에 무차별 폭격을 막 하고 있어요. 사방 포위해 놓고서. 여기에 되니까 민간인이 막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인도주의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마스가 우리 민간인 죽이고 민간인들 납치해 간 거는 생각 안 하냐? 모르겠다 씨 조져 그러면서 계속 조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인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잖아. 제가 먼저 때려가지고 네. 내가 다쳤어. 그럼 내가 가서 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정당방위라고 해요. 정당방위. 정당방위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할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주변 국가가 참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네. 팔레스타인에 두둔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요. 네. 지금 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국방력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번 마음 잡고 이제 지금 독하게 밀어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국가들의 이제 그 뭐야 수에즈 운하입니까? 그 기름배가 다니는 그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그러면 진짜 유가나 이런 것들 막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가 보시면은 유가가 또 내려갔어요. 2.8%나. 그래서 유가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별로 없는 상태.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도 지금 다시 내려오는 상태. 뭐 1,400원, 1,500원 간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런 거 없죠. 네. 좀
조금 저거 하면은 1,4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다시 꺾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걸 보고 있으면 돼요. 요거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국제금리가 떨어졌죠? 네. 국제금리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모습이냐? 이게 가격, 왜? 금리 이런 거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냥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주가 떨어지죠. 왜? 영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향이 있잖아요. 곡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천연 자원, 네, 가스, 기름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향이 있으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지.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근데 이스라엘하고 저기하고 붙었어.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 쪽에서 가나하고 가봉하고 붙었어.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또 전쟁도 안 나요. 네. 튀니지하고 뭐 어디하고 전쟁이 났어. 뭐 별 문제 안 납니다. 네.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안 나고, 네. 전쟁도 안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중동 같은 경우는요, 이 기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출렁출렁 거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냐면 유가라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그 분쟁 상황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 만약에 여기서 뭐 대대적으로 미군이 뭐 참전한다든지, 근데 미군이 참전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혼자서도 잘 알아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원하겠다고 뭐 이란이 들어왔다든지 누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제3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제 복잡해지겠죠. 근데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전 세계를 등을 돌리는 거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중동 전쟁 이거 지금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물가죠. 물가 지표 CPI. CPI 지표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겁니다. 지금 예상치가 3.7이에요? 6이에요? 3.6? 3.7 이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죠. 하여튼 지난달보단 적어요. 지난달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보다 내려가 있다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원 CPI가 4.1입니다. 이거 재수 좋으면 3%대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수가 좋으면, 네. 그 4.3이었는데, 지난달에, 이번에 4.1로 떨어집니다. 근원 CPI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은요. 물가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떨어지면은 금리를 못 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실업률은 지금 어때요? 실업률 대부분 높게 나왔죠? 3.8인가요? 네.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구나. 네. 그 다음에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갔어요.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지션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FOMC가 열리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큰 이벤트 다 끝났죠? FOMC 남아있는 거 금리 동결이죠? CPI 지표 오늘 발표됐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인데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고 있죠?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중동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 차익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만 좀 나올 거니까 이것만 좀 조심해서 가면 되겠다. 급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돌파가 진행되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그 다음 주 10월, 11월 달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 특강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함부로 팔지 말고 주식 그냥 아무렇게나 팔지 마시고 잘 들고 가세요. 주식을 잘 들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기대감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네, 장기 투자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너무 궁금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황 들으시면 돼요. 시황. 시황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네. 시황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 다 뒤져봐요. 하루에 3번씩 해요? 힘들어서 못하지 다들. 근데 저는 이거 몇 년째 이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조금만 하고 안 할 거면 안 합니다. 네, 쇼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 계속 강의도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네. 전 유튜브 뭐 어디 다 들어봐요. 이게 장중 시황, 마감 시황, 아침 시황까지 다 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무방또 하잖아요. 이런 거 없어. 네.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제공을 많이 해주잖아요. 볼 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보시고 거기서 많이 얻으시면 돼요. 그냥 방향만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뭐 들어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말고 아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합병공시는 봅시다. 종목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얘가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을 당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위아가 뭔 합병공시가 나왔어요? 소규모 합병입니까? 아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고요. 자회사 현대 위아 터보를 합병한다. 이거는요. 그냥 영향 없습니다. 네. 그냥 자회사 흡수 합병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고 본다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네.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지금 뭐 여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내 사업 영역 안에 들어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이직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셔야죠. 이거 별 문제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많이 들으셔도 돼요. 다른 거 많이 들으셔도 되고, 저도 다른 거 많이 들어요. 다른 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네. CPI 벌써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대박이네요. 그러면 내일 주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CPI 봅시다. 네. 굳이 따지면 호재라고 봐야 돼요. 네. CPI.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기 전년 뉴스 나온 거 없니? 3.7이네요. 그 예상하고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3.7이었잖아요, 원래. 3.7. 3.6보다 1% 올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근원은 4.1. 네, 4.1이니까 근원은 제대로 잘 나왔네요. 네. 요거 3.7이면은 예상치만큼 나온 것 같은데요. 3.6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가 3.6을 했어? 다우존스가? 네, 아니에요. 3.7이어서. 이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근원 CPI는 예상치도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으면 됐어요. 별 문제 없고요. 더 많이 낮게 나와도 괜찮은데 요 정도만 나와도 괜찮죠. 조금 아쉬운 거는 근원 CPI가 3%대로 딱 떨어져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온 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 잡는 거 또는 뭐 그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시장의 길을 보면 돼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누가 움직이게 할 것인가만 보시면 돼요. 그게 주도주예요. 네? 업황을 잘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일이 나는 거죠. 자, 어떤 업황이라도요,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놈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을 것인가, 계속 연속성을 보일 것인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 주도주인 거지.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 호랑이 그림. 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네? 범위 내려온다고. 그게 지난번 특강에서 설명드렸던 거지만 뭐였어요? 주도주라고 했었던 것들이 내려오고 주도주인 것들이 올라갈 거란 얘기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고점이자! 그러면서 지가 내려가는 거야. 으엉, 어흥, 어흥.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워, 이 호환이. 네? 무섭잖아요. 호랑이 와가지고, 아흥! 그러면은,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얘들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얼마나 무섭고, 잡혀간다니까? 네?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네. 큰일 나는겨.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뭐. 네? 이 주도주였던 것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곶감 뒤로 숨으라. 네? 곶감 뒤로 숨어라. 곶감 뒤로 왜 숨어야 돼요? 곶감 뒤로. 곧 가는 주식이. 곶감. 네, 곶감. 네, 곶감 뒤로 숨으라고. 그래서 호환과 고점은 피하고 절대 곶감 뒤로 숨으라고. 곧 가는 주식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 많이 간 주식, 지금 힘이 센 주식이 아니라 꼭 보면은 단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마음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급등주 매매하느라고 그런 거 따라가느냐. 응? 올라간 주식들 그런 거 따라간다고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갔니? 맨날 그 뉴스만 쫓아다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단타한다 라고 하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나는 단타 매매거든요. 그럼 방송을 잘못 찾아왔어. 나는 스캘핑이거든요. 방송을 잘못 찾아왔다고. 딴 데 가세요. 길게 보고 내가 배당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리고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면서 나의 어떤 이런 그 덩어리를 키우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투자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성공시킨다? 아, 나는 어렵다고 봐요. 나는 정말 단타에 특출난 기술이 있어갖고 뭐 올라가는 거 보고 내려가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찔르면서 산다. 네. 요즘에는 유튜브도 자극적인 거 되게 많죠. 네. 으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으아! 막 그러면 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네,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돼.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갈 수도 있지. 막 급등할 수도 있어. 그때 어떻게 해? 나는 꼭 팔아먹죠. 저는 팔아먹어요. 포스코홀딩스도 100% 나왔을 때 팔아먹었잖아요. 언제부터 산 거예요? 여기서 24만 원? 네. 그래도 산 거 아닙니까? 24만 원부터 사가지고 59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 넘었잖아요. 뭐, 그 정도, 여기 언제, 하여튼 여기 언제 24만 원? 문자가 그때 26만 원이지. 하여튼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서 모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갔어요. 전 추세대로 가면 안 팔거든. 네. 그거, 여러분. 3천, 4천 이거, 그거 뻥이라며. 그거 가지고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가상 매매로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연기해가지고, 이번에 싹 잡혀간 애들이 있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 그 순간 뭐 1억 날라가고 2억 벌고 막 이런 거 매매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거 다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진짜인 것 좀 속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싹 잡혀갔어요. 그때 금감원에. 네, 싹 잡혀갔었습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진짜로 근데 3천, 4천씩 하는 애들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잘 따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보면 이렇게 그냥 잘 따라 올라갈 땐 괜찮아요. 그러다가 급등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슈팅행 구간에서 고점 구간이 형성됐을 때는 매도를 쳐야 돼요. 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면서 더 살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지 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냥 더 막 사라고 막 그냥 부추긴 사람들 있잖아요. 왜인지 모르겠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사라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답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죠. 지금 비싸게 샀다고 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거는요,
지금 비싸게 샀어도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추세를 따라 올라갈 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따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여기서 쌀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쌀 때요. 분명히 지난번보다 가격은 높아졌지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해 오는 그런 전략과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어디서부터 샀어요? 여기서부터, 이런 데부터 샀잖아요. 그때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 됐지만 더 올라갈 거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괜찮거든.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궁금해 하실 거 없어요. 네.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다 사십시오. 지금은 매도 없이 매수만 하십시오. 매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사세요. 많이 넣어두세요. 물려도 괜찮으니까 많이 넣어두세요.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 정말 두렵고 힘들어서 못 사고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리겠지. 올라가고 나서 사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죠. 그렇지만 뒤에 가면은 항상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힘들 때 내가 그지 같다 생각됐을 때 정말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사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매도 고려하지 마시고 매수만 고려하십시오. 매도는요, 단기 급등한 주식에 대해서만 대응하세요. 단기적으로 확 급등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럴 때만 매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 아니면은 매도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시장은 더 올라야 돼요. 시장이 더 오르면 지금 매도한 거 반드시 후회합니다. 매도를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절대 매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어. 그러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싸. 근데 쌀 때 매수 못 합니다. 네,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수한 가격하고 근처잖아. 비싼데 내려가면 사지.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너 비싸도 못 사. 그럼 뭐 근처라서 못 사고 내려가서 못 사고, 또 못 사는 거야, 그냥. 굿바이예요, 굿바이.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크게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때,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힘들겠죠. 계속 사기만 하면. 언제 팔아요? 언제 나는 돈 좀 만져봐요? 그렇겠지만 계속 사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만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100% 찍어서 원금 회수할 때는 하시면 되죠. 테마 타고서 뭐 한 5, 60% 올라갔다. 그땐 또 팔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매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길게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년 요맘때만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때 주식을 더 많이 살 걸. 왜 그때 망설였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하게 되십니다. 왜냐면 내년도는 정말 좋을 거거든요. 네?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들 실적만 일단 예상치만 보더라도요. 뭐 조금 길게 보면 내후년도까지 볼 수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들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시장의 어떤 상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상승하면서도 계속 이런 큼지막한 조정들이 나타나겠죠. 쫄지 말고 또 사라고. 매도 때가 되면은 알려드립니다. 그때처럼요. 2021년도도 우리가 매도를 싹 정리하는 부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대형주 이제 사지 마세요.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매도 좀 들어가세요. 라는 거 했던 것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분위기가 나빠지면 알려드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장이 나쁜 시점에서 제가 계속 사라고만 얘기하니까 너는 뭐 시장이 나쁠 것 같은데 언제나 그냥 우상향만 외치고 있냐? 난 그런 적은 없어요. 장이 올라가니까 우상향을 외치는 거고 매수하라고 외치는 거죠. 장이 떨어질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매수를 신나게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 사지 말고 일단 버티시라고요. 에? 내년 이맘때는 3전 우가 없을 수도 있죠. 네. 수익 나서 이미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주식은요. 1위 1비 하면서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래요. 제가 긴 시간을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죠. 네, 그렇겠지만 적어도 5년, 6년 아니 한 10년 정도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했었던 이런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내가 주식을 더 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망설였을까? 이놈의 손을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봤을까? 지나고 보면 잘 보여요. 네? 지나고 보면 잘 보입니다. 아유, 이때 정말 좋았죠. 네. 22년도 정말 좋았죠. 네. 연말에 정말 좋았죠. 뭐 이런 거 다 하죠. 뭐, 그때가 기회였어. 지나가 보면 다 알 수 있지.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지나기 전에 알아야죠.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모르는 걸? 안 보이는 걸? 이때는 무서운데? 매수할 어떤 그 감이 안 되는데?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 꽉 감고 내가 정말 여유 자금이다 생각하는 것들만, 급하게 쓸 돈은 아닌 것들만 투자를 해보세요. 눈 딱 감고 하세요. 시장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단기 고점 매도는 뭐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거나 그럴 때, 아니면 테마 탈 때, 이럴 때는 매도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살 걸, 그런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지나고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네, 지난 차트에서 이제 뭐, 여기 봐봐, 이럴 때 기회였지, 많이 올랐지, 이거 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때 팔았으면 아주 좋았겠지, 이때 사지 왜 안 샀니? 이런 말은 다 하잖아요. 그죠? 나는 샀잖아요, 여기서. 그때 방송 다 보셨죠? 네. 저는 그냥 원칙대로 해요. 아, 많이 내렸군요.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많이 내려면 그냥 사는 거야. 더 내려가면요. 그럼 기다렸다 또 더 사지? 왜? 시장의 생리라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올랐으면요. 더 올라가더라도 팔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원칙 매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되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서 막 그냥 요즘에는 정말 이상한 유튜버 너무 많아요. 가가지고 엉뚱한 거 소리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야, 썸네일도 막 야식꾸리 해. 막 그냥 뭐 대박 터진다 해갖고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냥 썸네일 제목이 뭐 대박 터진다, 뭐 900% 상승할 종목, 900%가 당장 올라가냐 이번 달에? 말이 되는 거라. 하여튼 뭐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진짜 놀랍지만, 네,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연말만이라도 제대로 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특강 가입해요. 특강 비싼 거 아니니까요. 특강, 네, 지금 열심히 저거 하고 있어요. 네, 88TV에 가시면, 네, 특강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이 특강. 혹시 또 모르고 계시면 안 되니까, 네, 이런 거 특강 가입하시고, 이번에 배당주하고 연말 연시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 잘 받으셔가지고, 대응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하시고, 네, 특강을 들으세요. 특강. 뭐 나는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 특강 들으세요. 11만 원 없어서 못하면 안 돼. 내가 뭐 특강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5개월 만에 한 번 한 거잖아. 지금 지난번에 언제 했어? 5월 달에 했잖아. 5월 달에 특강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다음번 특강도 내년 2월이니까 거의 5개월 만에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11만 원이면은 한 달에 2만 원씩 또 없으면 진짜 말이 안 된다. 네. 이것만큼은 꼭 듣고, 네,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좀 더 잡고, 이번에 배당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흔들림 없이, 헷갈리는 거 없이 그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은행. 지금 몇 년째 갖고 가고 있죠? 네, 기업은행. 기업은행 뭐 수익 많이 나왔네? 우리금융지주. 이거는 아주캐피탈 때부터 한 거잖아요. 우리금융지주도 수익률이, 이건 저는, 네, 이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이 평당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지금 12,500원이니까 20% 넘게 수익 나왔잖아요. 근데 배당률이 지금 저는 10,000원이기 때문에, 요는 배당률은 원래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가격을 싸게 샀기 때문에, 원래는 7,000원대부터 샀던 건데, 지금은 더 많이 됐겠죠. 근데 배당이 얼마 주냐면요. 얼마를 주냐면 한 8%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배당 얼마 줍니까? 980원. 그럼 저는 거의 9.8% 받네요. 네. 9.8%. 10,000원이 평당가니까요. 9.8% 배당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아니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번에 1,000원이에요. 1,000원. 1,093원 배당이네. 중간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나 10% 받네. 배당. 배당 10%예요. 1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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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가실 거예요. 기업은행 10%예요? 우리금융 10%입니다. 받는 거야. 받는 거라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강 꼭 들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과 또 배당락 이후의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닥치고 특강이란 얘기지. 아무것도 하지 마. 특강만 가입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조금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도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